안녕하세요. 쉬운 4주 실전풀이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그 12일부터 18일까지 주간 운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12월 7월 12일 날 월요일 그 신유일이 되겠는데 간목에게는 정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밑에 그 태라고 이렇게 12운성 표를 달아놓은 것은 간목이 유금에 놓였을 때 12운성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그 유금에 놓이게 되면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죠. 정관지지가 다 정관이 들어오고 또 태지에 놓이게 되니까 태는 끊어졌다가 이어진다 이런 뜻도 되니까 만약 그 새로운 직장 이런 뭐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이 부여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그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심리적으로 그 정관의 날은 좀 안정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13일 화요일을 보면 천간에는 수생목해서 편인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그 재성 목국토해서 재성이 들어오는데 그 간목에게 술토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들어와서 나를 생해주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되겠지만 그 양지에 놓였으니까 누군가에게 그 봉사하는데 그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술이 또 백호지도 되지요. 그리고 또 편인이 들어올 때는 조금 머리 아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거, 봉사를 그 크게 보시지 말고요. 그냥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이렇게 뭐 뽑아서 주는 거, 그런 것도 그 봉사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 양을 쓰시면 백호의 이 흉한 기운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들어오죠. 정편인이 같이 들어옵니다. 정편인이 같이 들어오고 또 장생으로 앉으니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내 사주에 물이 많은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또 천간지지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는 옷 색깔로 코디를 맞추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시트지에 색깔을 이렇게 다 표시했는데 이 오행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의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검은색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 만약에 내 사주에 또 검은 오행이 또 다른 그 위치에 연월 일시 중에 있다면 코디를 조금 밝은 색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15일 목요일은 갑자일이 되는데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정인과 비견이 들어왔는데 태지에 놓이게 되죠. 욕지 죄송합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씻는 것을 뜻하는데 이 씻는 것은 남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또 뜻하죠. 이게 만약 이날 친구 또는 동료분들과 어울리게 되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적당히 즐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가음을 하게 되면 그 욕지가 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날은 이렇게 절제된 그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간목이 본인 그 8글자 중에 간목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신약한 사주가 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비견이 들어왔으니까 이날 매우 좋은 날이 되겠지요. 그 다음 이제 16일 금요일 을축일이 됩니다. 겁재가 들어왔고요. 또 목국토해서 이게 지금 정제가 들어왔는데 관대지에 놓이게 되죠.
겁재가 들어왔으니까 이 을목은 또 간목을 만나면 칭칭 감아 올리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좀 성가시죠.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건강에 그냥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막 고민을 한다든가 이러면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되니까, 이 관대라는 것은 출세를 했을 때는 정말 이 간복을 차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또 흉으로 작용할 때는 간대라는 게 또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띠로도 발현될 수 있고요. 또 환자복으로도 발현될 수 있으니까 조금 성가시고 신경 쓸 일이 있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우리 간목답게, 간목들이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또 뒤끝이 없죠. 간목들이 그냥 툭 털어버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토요일은 병인일이 되는데 식신이죠. 병화가. 그리고 또 임목은 여기서는 뿌리, 나의 간목의 뿌리가 되고 이게 또 걸록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식복도 있는 날이 되고 또 에너지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에너지 소비도 많은 날이 되지만, 또 걸럭이니까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막 추진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18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간이 들어왔죠. 상간이 들어왔고 또 간목의 뿌리가 되어주는 묘목이 들어왔으니까 근이 있는 날이니까 이게 또 제왕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우 길하죠. 아주 좋은 날이 되니까. 다만 상간이 들어왔을 때 제가 주의할 거는 여자분들은 남편을 이겨먹으려는 이런 기질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좋은 날이 17일과 18일 토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을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에게는 신유가 되니까 평간이 들어오죠. 평간이 또 절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천간끼리 을신충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속 시끄러울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잡다하게 신경 써야 될 이런 일도 있으니까 그냥 월요일은 조용히 그냥 자숙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조용히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13일 화요일은 임술일이 되는데 이게 을목이 술토의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해서 임수가 정인이 되죠. 정인이 들어오고 또 정제가 들어오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또 이런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합격 운은 좋지만 문서 계약 같은 이런 서류를 다루는 일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묘지에 있다 보니까 문서에 조금 흠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4일 수요일 개해일이 됩니다. 개해일은 을목은 사실은 물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날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천간지지로. 그리고 또 이게 또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에너지는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되겠지만 만약에 머리를 쓰는 이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막 창의력이 샘솟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천간지지로 이렇게 온통 검은색으로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본인 입는 의상은 조금 밝은 쪽으로 코디하시는 게 기분을 업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갑자일이 되고요. 을목에게 자수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을목이 간목을 만나면 기둥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기댈 곳이 생기는 이런 날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매우 바쁜 날, 병지를 우리가 아프다,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역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날이 될 거니까 이렇게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한 그런 날이 되겠죠. 그 다음 16일은 을축일이 되는데 을목에게 축토는 세지에 놓이게 됩니다. 세지는 반환살 라고도 하고 조금 편안한 휴식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그야말로 이제 좀 세지가 되면 기분은 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 서로 이렇게 엉켜붙는 그런 풀이 이렇게 서로 잡초끼리 서로 엉겨붙는 그런 형상으로 드러나니까 주변의 지인들과 친구, 동료 이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루 운이니까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일 토요일 병인일이 되는데 을목이 임목을 만나면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을목에게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죠. 임목이. 그래서 내 힘이 이렇게 막강하게 받으면서 목생화해서 식신으로 이렇게 뿜어지니까 식상이죠. 상간이니까 이렇게 식상의 기운으로 뿜어지니까 글을 쓴다든가 이런 작가분들 이럴 때는 표현력이 이렇게 뛰어나게 잘 써질 것 같고요. 또 창의력 이런 것도 샘솟는 그런 날이 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간이 왔을 때 여자들은 남친과 남편에게 이렇게 바가지 끓는 기운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 되니까 살살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정묘일이 되는데 을목이 묘목을 만나니까 걸럭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식신을 천간으로는 정화 식신을 만나니까 식복도 있고 걸럭도 있고 일주일 중에 간목과 을목은 주말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 다 매우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에게는 하극금해서 정제가 들어오죠. 근데 이 정제가 사지에 놓여 있습니다. 재물복은 있는데 이렇게 병신합이 되니까 너무 재물에 신경 쓸 수가 있고 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운은 있지만 기혼남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 노총각이다 이러면 아마 이날 나타나는 여성분이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난다면 좋은 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3일 임술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는 관이 들어오죠. 편관이 들어오죠. 편관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식신 이게 또 묘지에 놓입니다. 우리가 편관이 들어오는 날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골치 아픈 이런 일들이 떠맡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하루 운이니까 가볍게 그냥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4일 수요일 개해가 되어 있죠. 개해는 천간 지지가 다 정편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정관과 편관이 들어오니까 반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과 흉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하루 운이니까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요. 아까 제가 화요일 13일 화요일 때 식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식신은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13일과 14일은 묘지와 절지에 놓이게 되니까 스트레스 너무 이렇게 받지 마시고 빨리 털어버리시고 이때는 건강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일 목요일 갑자일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자수에 놓이게 되면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식신이 들어오고 이게 관인 상생이 되는 날이지요. 자수가 수생목, 목생화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날이 되니까 부모님이나 윗사람에게 잘하면 공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태지라는 게 원래 생기고 끊어지고 하는 그런 운인데 절지나 태지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태지는 계속 생겨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날은 특별히 윗사람이나 부모님한테 잘해서 공돈 들어오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일 을축일이 되지요. 을축일은 그 병화가 축대에 놓이면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 정인이 들어오고 상관이 들어오겠죠. 그 화생토에서 축이 상관이 들어오고 또 이 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돌봐준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또 케어를 받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니까 길과 흉이 겹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 놓이게 되는 날은 무조건 주변에 덕을 많이 베풀면 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덕을 베푼다는 건 많은 덕이 아니고요, 말 한마디 또는 아까처럼 제가 커피 한 잔, 이런 게 가장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덕이 되니까 꼭 물질적인 이런 덕을 베푼다 이렇게 막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17일 병인일에 되는데 병화가 임목에 놓이면 장생지에 되죠. 그래서 목생화해서 굉장히 나한테 좋은 기운이죠. 근데 매우 좋은 운인데 병화, 비견, 나와 같은 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형제, 자매 또는 주변의 동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이 되겠는데 18일 일요일 정묘일이 되죠. 병화가 묘목에 놓이면 목욕지에 됩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들어왔고 정인이 들어왔는데 동거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겁재니까 휴일이지만 어디 나가시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 정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에게 월요일은 하급금 해서 재물이 장생지에 들어오는 날이네요. 재물복도 있고 매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일 화요일 날은 임술일이 되는데 정화가 술토에 들어가면 양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관이 들어오죠. 수국화해서 정관이 들어오고 또 화생토해서 상관이 들어오는데 본인의 활동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양이 들어왔으니까 할인업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취직을 생각하신 분들도 취업운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미 그쪽으로 할인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 승진의 운도 주어지고요. 또 뭔가 원서 시험 취업 이런데 원서를 내신 분들 같으면 합격 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일 수요일 개해일 정화가 해수에 놓이게 되면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평관이 같이 들어오는 날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관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그런 일이고 또 천간으로는 정계충하는 그런 날이네요. 그러니까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 다음 목요일 넘어가면 10월 목요일 넘어가면 갑자일이 되지요. 그래서 이때는 정화가 자수에 놓이게 되면 절지에 놓이게 되지만
수생목, 목생화로 정화가 살아나는, 에너지가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니까, 만약 14일 수요일 개해일에 직장에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날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일 그 을축일은 정화에게 편인이 들어오죠. 편인과 식신이 들어오는데 이게 또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묘지라는 것은 신체적 에너지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다운될 수 있고, 이 머리 쓰는 일, 이런 두뇌 활용하는 일에서는 능률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그 병인일을 넘어가 보면 정화가 임목에 놓이게 되면 사지에 놓이게 되죠. 겁재가 들어왔지만 목생화해서 나의 기운이 살아나는가 싶은데 또 겁재가 먼저 받아가죠. 그러니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또 친구 이런 그 구도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거래는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사지에 이렇게 내가 놓이게 됐을 때는 육체적 활동보다는 그 머리 쓰는 이런 일은 굉장히 그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일요일 18일 정묘일이 되겠는데, 비견이 들어오고요. 또 편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마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일요일이다 하고 그냥 푹 쳐져서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휴일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병지에 들어왔을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으면 이 몸이 좀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면 이 병을 역마로 돌려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에게 월요일 10일, 월요일은 신유로 토생금 해서 상간이 들어오네요. 상간이 또 사지에 놓이겠죠. 무토가 유금에 놓이면 사지에 놓이게 되니까 상간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는 그 말로 인한 이런 흉화가 예견되니까 말을 하실 때 조금 부드럽게 주변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일 화요일은 임술이 되는데, 무토가 술토에 놓이게 되면 묘지에 됩니다. 묘지가 해당이 되는데 무토에 근이 들어오죠. 그래서 토국수해서 재물은 취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재물복은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나와 같은 그 근이지만 또 형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형제와 그 다툼이 예견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일 수요일은 개해일인데 무토가 해수에 놓이게 되면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오지만 끊어진다는 절지에 놓이게 되니까 돈 관리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만 또 절지에 놓일 때는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들어오는 만큼 이렇게 꽉 움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주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베풀면 그 은공이 나중에 다 또 나한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15일 목요일은 갑자일이 되는데 무토에게 자수는 태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도 수생목해서 목국토 관으로 이렇게 관의 힘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태지는 계속 생겨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직장에서 아마 이렇게 뭐 임금 인상, 월급 같은 게 조금 오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천간과 본인 일간을 천간과만 대입하고 또 그 12운성의 그 기운만 대입하는 거니까 완벽하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드려요.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을축일이 되는데 무토에게 축토는 양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정관이 들어오죠. 정관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많이 베푸는 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들어오는 날은 제가 무조건 많이 베풀어라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 직장에서도 본인의 입지가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일 토요일 병인일이 되는데 무토가 임목에 놓이면 장생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관이 목생화에서 나의 인성을 생하고 내 인성이 또 나를 생하는 이런 그 상생의 구조로 들어오는 날이니까 일주일 중에 무토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일이 매우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정묘일 무토에게 묘목은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목생화 하생토로 아까 그 병 17일처럼 죄송합니다. 지금 강의를 하는데 동네에 지금 장사가 들어와서 큰일 났네. 저 편집 못하는 거 아시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본인 규제가 필요한 그런 날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정관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법대로의 이 잣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 놓으면 피곤해지는 그 주변에 내 가족들이 피곤해지는 그런 날이 되니까 적절한 본인 규제가 필요한 그런 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토에게도 토일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에게는 토생금해서 식신이 장생으로 놓이죠. 그러니까 업무 능력도 오르고 식복도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날이 되겠죠. 식복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기토에게 월요일은. 그 다음 화요일은 13일 화요일은 임술일이 되는데 기토에게 술토는 양지에 놓이게 되고요. 기토에게는 그 술토가 근이 되죠. 뿌리가 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임수와 기토가 만나면 이 임수가 물이 흐려진다. 이게 기토탁입니다. 이래서 아마 이날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중에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일 이제 수요일 개해일이 되죠. 기토에게 해수는 태지가 되는데 재물이 이렇게 뭐 천간지지로 다 들어와서 재물복은 있지만 혹여라도 너무 이렇게 무리한 이런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지를 유념하셔서 물론 계속 생겨난다 하지만 그래도 또 끊어질 때도 있으니까. 그 다음 15일 갑자일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그 기토가 자수를 만나면 절지가 되죠. 그래서 기분이 조금 다운될 수 있지만 이것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다운되는 게 아주 깔아앉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운이 다운되는 거니까 아마도 그 에너지 소비는 되겠지만 뭔가 얻는 것도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일 금요일이죠. 을축일이죠. 기토가 축토를 만나면 묘지가 되는데 본인의 근이 들어오죠. 본인의 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런 날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을목이 조금 약해지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날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할 때도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왜냐하면 이때 너무 이 토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이 목이 기운이 조금 약해지니까 목이 기토에게는 또 그 남자, 남편, 직장 이런 게 되죠. 그러니까 이날은 내 기운이 강해지는 반면에 남편은 좀 다운이 될 수 있다. 이걸 유념하셔서 평소보다 남편에게 더 잘해주는 날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일은 병인일이 되는데 기토가 임목을 만나면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생화 하생 토로 또 좋은 기운 나한테 흘러가게 되니까 기획력, 뭐 아이디어 이런 게 평소보다 아주 뛰어나게 그 발휘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고요. 육체적 활동은 조금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 쓰는 이런 두뇌를 활용한 이런 일에 몰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말에도 뭐 일거리를 집에 가지고 와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일요일 18일 일요일은 정묘일이 되는데 기토가 묘목을 만나면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가 역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바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기토에게 가장 좋은 날을 꼽으라면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12일 월요일. 자, 그 다음 이제 경금으로 넘어가는데 경금에게는 그 겁재가 되죠. 겁재가 제왕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의 그 동료에게 내 에너지가 조금 소비되는 이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 손실이 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 기운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재성, 목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재성, 재물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또 남자는 아내에게 더욱 배려하는 날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일 화요일은 임술일이 되는데 경금에게 술토는 세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생수 한다고 식신이 와서 뭔가 업무는 많이 주어지겠죠. 이게 아무리 바쁜 이런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세지에 놓이게 되니까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틈틈이 쉬는 그런 센스도 필요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일 수요일은 개해일이 되죠. 경금에게 해수가 되면 병지에 되니까 또 역마니까 또 위에는 그 식상이 들어오면서 병지에 놓이니까 뭐 바빠도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잘 드시고 먹는 힘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갑자일이 되는데 경금에게 자수는 태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본인이 활동하는 게 모두 돈과 연결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날도 될 것 같고요. 아주 희망적인 날도 되지만 사지에 놓였다니까 육체적으로 그 활동하는 것보다는 머리 쓰는 이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재물운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일 금요일 을축일이죠. 경금이 축토를 만나면 묘지에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을경합을 하죠. 재성과 그 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졌던 재성이 힘을 받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 육체적 활동은 그 묘지에 드니까 조금 저하되지만 정신적 활동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묘지에 있을 때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팍팍 돌아가는, 두뇌가 팍팍 돌아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기운으로 흘러가지만 그렇지만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다음 저 17일 토요일 그 병인일로 보면 경금에게 임목은 또 절지가 되지요. 그래서 그 하급금 해서 이게 편관이 들어오니까 재물이 그 내 관을 생해줘서 재물복은 있을 수 있지만 절지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원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또 맞고요. 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정묘일이 되죠. 18일 경금이 묘목을 만나면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는 그 돈을 쓰는 대로 돈이 들어오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물론 태지니까 계속 생기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요일이니까 그 가정에 쓴다든가 그 식구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는 뭐 이런데 돈을 쓰면 그게 또 나중에는 결국은 더 큰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금입니다. 비견이 천간지지로 들어왔는데 걸럭이지요.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면 에너지 넘치는 날이니까 파이팅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금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나무가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은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일 화요일 날은 임술일이 되는데, 신금이 술토를 만나면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생수에서 상간이 들어오죠. 또 그리고 이제 그 토생금에서 정인도 들어오니까 화요일은 그 규칙을 좀 이렇게 준수하면 매우 좋은 날이 되겠고요. 언어는 좀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간이 저렇게 들어왔을 때는 항상 그 말 실수가 따를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14일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상간이 저렇게 천간지지로 들어오니까 일은 매우 바빠지겠죠. 활동력은 많은 날이 되지만 정도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일 목요일이죠. 갑자일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 또 신금이 간목을 만나면 매우 좋아하죠. 그러니까 매우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주 중에서 15일이 신금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금요일 16일 금요일 을축일이 되는데, 을신충화지 천간으로, 그러니까 남녀 모두 배우자와의 충돌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에 놓이게 되면 누구를 케어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케어받게 되는 그런 기운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양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많이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것도 남한테 베풀지 말고 이날은 내 배우자에게 베푸는 거, 뭐 하다못해 어깨 마사지를 한번 해준다든가 안마를 좀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베푸는 게 되겠죠. 그 다음 17일 토요일 병인일이 되겠네요. 신금이 임목을 만나면 태지에 놓이게 되는데, 또 이게 또 천간끼리 병신합을 하죠. 이게 이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남녀 모두 이성 조심하시고 괜히 딴짓 하다가 돈 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으면 뭐 노총각 노처녀분들은 매우 좋은 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8일 정묘일이 되는데, 신금이 묘목을 만나면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돈이 절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하는 날이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가족들과 한번, 지금 또 참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죠. 집에서라도 뭐 외식을, 배달 음식을 시킨다든가, 뭐 아니면 또 우리 가족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가셔서 돈이 어차피 나가는 그런 날이니까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깥에 쓸데없이 돈을 쓰게 되면 정말 끊어진다는 이 절의 현상이 드러나니까, 일요일이고 하니까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베풀면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수일간이 됩니다. 임수. 정인이 들어오는 날이 되겠네요. 정인이 들어오고 목욕지에 놓이게 되니까, 목욕지는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씻는다, 씻고 치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게 문서, 또 시험 합격, 승진 이런 쪽으로는 아주 길하게 들어오고요.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정인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안정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임술, 간대지에 놓이게 되죠. 임수가 술토에 놓이게 되면 평소 직장 동료들과 화합된 이런 그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만약에 그 반대면 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정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임수가 들어왔죠. 이렇게 내 경쟁자가 나의 승진의 운을 가져가는 그런 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운수도 중요하지만 평소 내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이게 그 많이 베풀고 살면 그날 나의 이런 좋은 운이 왔을 때 그게 내 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많이 베풀지 못했고 아우 저거 막 이러면서 욕을 먹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이 상대에게 돌아간다, 이걸 유념하셔서 평소에 많이 그 말이라도 베푸는, 말로라도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14일 수요일 개해 비경겁제가 들어오는 그런 날이지요. 근데 이제 비경겁제가 걸록에 놓이니까 신약한 사주라면 최상의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팔자 가운데 그동안 임수 나 혼자 달랑 있었다, 나를 도와주는 이런 오행들이 없었다, 이러면 매우 좋은 날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금도 있고 임수에 금도 있고 또 팔자 가운데 또 다른 그 연월 일시에 물이 있고 이런 아주 신강한 사주라면 자기 본인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날이 되겠고, 자, 물이 검은색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때는 좀 밝은 색으로 옷을 코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갑자일이 되겠네요. 15일. 식신이 되고 또 밑에 자수가 나의 근, 임수의 근이 되고, 이게 또 제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복도 있고 일복도 많고 그런 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일 금요일 을축일에 되는데, 임수가 축토를 만나면 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환살의 그 흐름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환이라는 것은 말 안장을 타는 이런 아주 그 안정된 이런 그 기운으로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또 상관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심신이 좀 피곤한 그런 날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일 토요일은 병인일이 되는데, 임수가 임목을 만나면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병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물하고도 또 그 병임충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밑에서 그 목생화해서 이 재물이 활성화되는 그런 운도 있습니다. 돈
이런 날은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이렇게 돈 쓴다고 매우 바쁜 날이 되니까 토요일 날 돈 쓴다고 바쁘면 뭐가 되겠습니까? 청춘 남녀 같으면 데이트한다고 돈 쓰는 날이 될 것 같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조촐한 이런 뭐 여행이라든가 하루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코스를 잡아서 하여튼 이날은 돈 쓴다고 바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일 정묘일은 사지 임수가 묘목의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임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성운으로 인해서 남녀 모두 일탈의 기운이 좀 보여요. 조짐에 일탈의 조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요일이니까 집에 계시면 별 무탈하게 넘어가실 것 같고 청춘 남녀들 같은 경우는 정임합목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여라도 누가 주변에서 친구가 오늘 너 누구 소개시켜줄게 나와 이럴 때 나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또 다른 이성과 이렇게 정임합을 하면 밑에 자 임수가 묘목의 사지에 놓인다 그랬죠. 만약 그 기혼자들이 이렇게 정임합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이 되겠네요. 편인이 들어오고요. 월요일날 12 월요일날 금생수 한다고 편인이 들어오고 병지에 놓이게 되니까 지인의 도움도 있겠지만 아주 매우 바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그 13일 화요일 날은 임술은 개수가 술토의 세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겁재죠.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오니까 동료 또는 지인들과 경쟁하지 말고 이렇게 겁재가 들어올 때는 화합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시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로 당겨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편안해지니까 경쟁보다는 화합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수요일 이제 개해가 되겠네요. 개해가 되는데 개수가 해수를 만나게 되면 제왕지죠. 아주 내 힘이 파워가 막 강해지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참 좋겠죠. 신약한 사주는 좋지만 신강한 사주는 이렇게 색깔이 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막 그 천간지지가 도배를 하는 그런 날이 되니까 조금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셔서 햇빛을 많이 받아보는 이런 그 일광욕을 자주 좀 해서 기분을 자꾸 이렇게 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일은 갑자일, 개수가 자수가 되며, 자수를 만나면 걸럭지에 놓이게 되고 나의 근이 주어지는 날이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이런 날이 되겠지만 또 수생목에서 간목이 개수에게는 또 상관이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기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주의하시고 남편에게 더욱더 부드럽게 잘 대해주는 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일 금요일 을축일이 됩니다. 을축일이 개수가 축토를 만나게 되면 간대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날이 되겠죠. 뭐 직장이라든가 가정 또는 주변에서 본인의 그 능력이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하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오지만 또 에너지 소비도 많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일 병인일이 되겠네요. 개수가 인목을 만나면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생목, 목생화로 매끄럽게 잘 흘러가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날 하루에 뭔가 결과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결과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평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일 일요일 정묘일이 되는데 개수가 묘목을 만나면 장생지에 되죠. 수생목, 목생화로 매우 잘 흘러가고 또 장생지에 이렇게 놓여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정계충을 해서 천간에서는 좀 머리 아픈 이런 신경 써야 할 일,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그 일 가운데 약간의 이런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에게 좋은 날은 보시면 그 이때도 일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각 일간별 7월 둘째 주 운세를 대략적으로 풀어봤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간의 기운하고 그 지지에서 오는 그 12운성 기운만으로 살펴본 것이니까 본인 일지가 어떤 오행을 깔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신은 금물이고요. 다만 이번 주 오행에 내가 이런 오행의 기운을 받아간다 이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시면 그것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간 운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